키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장 어떤 부분 주목해야 될까요?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 전기차 부품주의 강세입니다. 오늘은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접점에 따라서 상승률이 정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자동차는 이 시간에 몇 차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자동차가 그동안 많이 못 갔었는데요. 역시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요. 또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24조 투자한다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전장 부품, 그다음에 뭐 충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배터리 팩 같은 경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루미늄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기차 공조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타이어 섹터주들도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가장 눈에 띈다면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올랐죠.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릴 시간 게 한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성화하이텍도 오늘 강세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화신도 마찬가지. 오늘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하고 있고, 어제부터 이제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달리기 시작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모트렉스도 급등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급등세인데요. 역시 현대차와 관련해서 기대치 계속 높아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쪽도 제가 봤을 때는 MC넥스도 카메라 쪽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LG전자도 전장 쪽으로 같이 기대감 실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쪽들도 좀 기대치가 있는 편인데 지금 흐름은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서도 연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기차 부품, 충전, 타이어 이런 쪽들이랑 전기차 공조 쪽들 하고요. 현대차의 오래된 협력사들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도 선별은 돼야 되겠지만 현대차도 역시 전기차 쪽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전기차 부품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산업 자동화 이런 쪽들도 계속 같이 연결해서 좀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좀 20만 원을 터치하거나 2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거래소 쪽에서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계속 현대차, 기아의 흐름을 좀 따라서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그룹주들 안 본 지가 좀 오래돼서 흐름을 좀 놓쳤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현대기아차 자주 봤을 때는 그때는 수소였잖아요. 현대기아차 그룹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수소 얘기 쏙 들어가고 지금 전기차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수소 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소 쪽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저희 일반 자동차들보다는 트럭이라든지 롱레인지 쪽들, 그런 상업화되어 있는 차들 쪽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보시면 BMW도 수소차가 장거리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더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가 지금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뉴스로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워낙 치고 나가다 보니까 현대차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는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완성차는 계속 판매가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상승세, 판매 증가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어 보인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완성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완성차 쪽에서 빠져나오면서 전기차 쪽이 더 비중을 좀 늘려갔기 때문에 완성차 쪽이 이상하게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미래에 대한 미래차죠. 수소차든 전기차든 관련되어 있는 쪽들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수소 같은 경우는 압축 기술 안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대중화가 만약에 쉽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전기차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사실은 좀 수소차 쪽인데요. 이런 안정화 기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인데 여기서 2차 전지 장비와 충전 관련주의 강세입니다. 오늘 2차 전지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단계 좀 강했던 이쪽 음극재 쪽,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이쪽으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장비도 사실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엔캠은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PNT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2차 전지 내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 부분을 2차 전지 내의 순환매로 봐야 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이제 슬슬 힘을 잃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떤 분석이세요? 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뭐 순환매라고 보시면 좋겠죠. 엔캠 같은 경우는 장비 아니고 일단은 아시다시피 전해액 쪽입니다. LFP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소재단에서 많이 올랐었던 전해액이라든지 음극재 쪽 이런 쪽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양극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동박 쪽들은 뭐 계속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보시면 폐배터리 쪽들 그동안 좀 쉬었던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비 쪽에서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흥 SEC라든지 PNT 같았던 장비 쪽들도 지금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충전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관련주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모트렉스도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원익 PNE 이쪽 충전 쪽 많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많이 팔려면은 원익 PNE 같은 종목들 계속 관심도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또 충전소 쪽에서 뭐 저가 종목이긴 합니다만 웰바이오텍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알루미늄 쪽도 오늘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M 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때문에 지금 좀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LG 화학이라든지 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살짝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화학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컨센서스 미달하는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얘기를 했죠. 5년 뒤를 고려해서 봤을 때 지금 현대 주가가 결국 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뭔가 좀 새로운 25년 이후를, 27년 이후를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다시 또 필요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은 또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또 상당히 좀 강하게 뉴스 이슈에 올랐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서 좀 매수를 했던 종목들 쪽으로는 일정 부분 좀 거품이 좀 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뭐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고체 관련주들도 빠르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나 하겠다, 뭐 할 거다, 뭐 기술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기업들 주가가 급등한 개별주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갭을 좁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뭐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형주 단에서 확실히 실적이 보여지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세가 조금 유효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나 충전소 쪽 이런 쪽들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유하게 오른 후발주자들은 좀 이격을 좁히는 과정, 그리고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하마터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릴 뻔했는데 부장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엔캠은 전해액 관련된 종목이다. 다시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 전지라기보다는 철강 때문에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철강 쪽에 무슨 이슈가 있나요? 오늘 뭐 특별히 그렇기보다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요. 미국 어제 에너지 관련주더라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이 올라봤자 한 번 정도다. 그 뒤로는 오히려 인하의 가능성까지 있지 않냐라는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신다면 일자리가
약간 소비랑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쪽에서는 계속 안 좋고요. 이런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둔화감이 이어진다라면은 사실 또 경기 부양 의지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다 보니 그동안 시장에서 좀 부진했었던 종목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신공항과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국내에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들, 건설 기계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 전력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뭐 특히 두산 바베 급등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진성 TAC, DI 파워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전력 쪽에서는 뭐 재룡전기 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X가 최근에 뭐 제2의 에코프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LS도 뭐 관련되어 있는 전력기기 관련해서 전력선 또 구리 뭐 이런 쪽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라든지 미철금속류들 또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급등하는 모습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시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려졌었던 종목들 중에서 낙폭과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시장이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또 뉴스와 이슈를 보는 그런 흐름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순환매 과정도 같이 함께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로 민감주들의 강세, 그 배경에는 또 미국 증시와의 이 커플링 되는 그런 몇몇 종목군들이 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